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한국은 이미 월요일이겠네요. 어닝콜 이후에 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저한테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좀 얘기한 것들이 있어서 좀 늦게나마 그래도 저만의 생각 그리고 나오지 않은 조금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스페이스X랑 테슬라 합병 얘긴데요. 이거 보면요. 제가 2021년에 이미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스페이스X와의 합병이라든지. 근데 그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월이 참 빠르네요. FSD 베타 10.5인데 지금 14죠. 그리고 그때는 뉴저지를 아마 뉴욕이나 뉴저지를 방문하고 막 그런 영상들을 올렸는데 구독자님들도 제가 막 이런 이사하는 참 저는 미국을 나중에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미국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곳에서 살았고 제 경험이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의 영상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스페이스X랑 그때 뭐 스타링크 얘기도 했었고요. 스타링크만 따로 상장해서 뭐 하는 얘기부터 해서 테슬라랑 합칠 수 있냐. 여전히 그때랑 지금이랑 의견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나마 다행인 건 AI가 발달하고 GPT가 되게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발달했지만 제가 그때 봤던 시선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때 제대로 봤구나. 지금 물어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는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은 사실 요 첫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지만 제가 또 중요한 걸 항상 중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새로운 거죠. 일단 그래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해상충이 크죠. 그때도 제가 가장 크게 얘기했던 골자가 스페이스X의 주요 고객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자기 컨트롤 아래에 있는 회사가 상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부는 돈 버는 것보다도 이건 국가 안보라든지 스페이스X는 진짜 대단한 회사입니다. 저기다가 핵탄두나 폭탄만 실어서 쏘면 그냥 ICB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ICBM을 그냥 2, 3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는 안보나 이거는 돈하고는 진짜 관련이 없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상충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일반 주주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게 반드시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고요. 이게 다 어떻게 정리됐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죠. 스페이스X를 어떻게 가치를 쳐주냐. 테슬라와의 주식.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걸리죠. 그러니까 테슬라랑 합병하게 됐을 때 테슬라 주주들한테 좋으냐 나쁘냐. 사실 이것 때문에 주식이 올랐죠. 이 소식 때문에. 금요일에는. 다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음에도 테슬라만 그 힘에 입어서.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사실은 테슬라 주주들이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조금 더 좋은,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늘의 이 부분의 결론의 핵심인데, 그 부분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개런티 된 건 하나도 없죠. 밸류에이션이 다일루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 어떻게 빠져들면은, 오히려 타격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렇게 다른 회사 트위터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슬라에 타격이 입는 그런 시나리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제 사업 성격 차이 이거는 사실 이해상충이랑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냐? 법적으로 불가능할 이유도 없죠. 더군다나 CEO가 같은데 같은 분 아래에 있는 건데 불가능할 건 없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허들을 엄청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SEC는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하고 정부는 안보나 다른 게 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잘 정리가 될지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왜 하려냐면은
지금 xAI랑 스페이스X, 뭐 지금 AI가 결합이 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AI는 정말 중요하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두 개를 합치는데, 여기다 테슬라까지 넣고 싶은 거죠. AI 데이터, 연결성, 수집 통합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와 제가 테슬라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정말 주구장창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테슬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막 비판하시는 분들은 야, 스페이스X가 더 중요해. 그런 얘기도 하죠. 예. 일론 머스크의 장기적 플랜, 궁극적인 골은 스페이스X가 맞습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들과 돈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이뤄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마치 금방 올 것 같지만, 물론 일론 머스크라는 초천재 CEO가 말도 안 되는 정말 혁신을 지금까지 이루어 와서 이게 이제 쉬워 보이는데 지금까지 너무 미라클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래도 아직도 그 궁극적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피지컬 AI가 뜨는 마당에 테슬라는 더더욱이 중요해졌고 로보택시 역시 테슬라가 하고 있고 완전히 밑바닥부터 엔드 투 엔드에다가 AI까지 더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완전히 한 몸이 돼서 그래서 이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SEC는 항상 주주들의 이익을 항상 제고하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합병이 되면은 당연히 테슬라 주주들한테 그래서 좀 더 좋게 저도 해석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식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다른 것들이 더 영향이 크지만 뭐 연준 의장이라든지 다른 영향이 크지만 요 부분만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다 묶었을 때 더 큰 그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 구조나 유동성 그래서 지배력 일론 머스크는 사실 지배력에만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지만 현재 테슬라의 위치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머나 멀지 안 멀지 모르겠지만 장기적 목표가 뭐 스페이스X라는 건 다시 한번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테슬라는 가장 핵심이다. 얘가 일론 머스크 사단의 알파이자 거의 오메가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평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런 혁신들, 제가 지난 영상이 좀 많이 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참 이런 큰 판을 그리는 걸 보면 저도 참 경외심이 들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탁탁 얘기가 좀 끊어졌던 게 아니 S랑 X를 단종시키고 로봇을 만든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짜 다시 얘기해도 제가 기존 내연기관들 회사들대로 환골 탈퇴해야 된다고 계속 내연기관에서 버는 돈이면 다 코닥이나 이런 회사들 같이 이제 저세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매끄러운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뼈를 깎고 환골 탈퇴를 해야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 삶을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저 스스로도 되물으면은 그러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경외심까지 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자동차 라인을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하지 못한 전기차 그러니까요 전기차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그 혁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로봇을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끈 이 테슬라는 그 혁명을 한번 이뤄냈다는 게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이 전기차의 변환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장 선봉장했었고 지금도 미국 내에선 얘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뼈를 깎는 저희가 파상 직전까지 가는 모라 세움을 통해서 모델 3를 양산에 성공시키면서 회사가 정말 잘 됐죠.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AI 트렌드 속에서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해야 이제 살아남는다고 제가 줄창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본 친구가 이번에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이면을 자꾸
게 파다 보면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면은 실패할 수도 있죠.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변신을 하냐는 겁니다. 일반 개인도 하던 거를 좀 더 하고 싶어 하고 변화해도 그걸 도메인 바운더리로 쓰면서 도메인 널리지로 쓰면서 확장하면서 바꾸지. 뭐 말은 그렇죠. 그 피지컬 AI가 트랜스퍼 된다고 얘기는 말은 쉽게 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아니 당장에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로봇을 미는데 기존 내연기관들 회사들 보면은 자동차 라인 중에 당연히 수익성이 안 나거나 비인기라든지 생산량이 적은 라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거를 전기차에 더 만들도록 힘도 못 쓰는데 지금 그걸 정지시키고 로봇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면 과연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했는데 한번 해봐서 그런 건지 아, 여기서 자기가 만든 그 역사적인 자기 근간이 되는 뭐 평이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수익이 날든 안 나든 그 라인을 폐쇄하고 로봇을 만든다는 그거는 또 한 번의 이런 환골탈태를 하게 아니 내연기관 회사더러 환골탈태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던 친구가 더 하니까 진짜 얘가 다 해먹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레모네이드. 이것도 뉴스가 조금 됐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딱히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이렇게 새롭진 않아서, 그리고 테슬라도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에 구독자님께서 한번 물어보신 것도 있기 때문에, 레모네이드, 이게 한국에는 새로운 회사가 아닌데요. 미국에서는요, 학생들, 돈이 많이 힘드신, 대학원생들이나 포스닥, 예, 응원합니다. 그런 분들 혹은 뭐 여기 사시는 돈이 많아도 싱글이거나 아파트에 사시거나 뭐 콘도에 사신 분들은 레모네이드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그 렌탈 그러니까 월세죠. 월세를 하려면요. 그 보험을 내야 돼요. 예, 무조건 보험을 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쌉니다. 레모네이드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그래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에 계신 분들은 레모네이드를, 그쵸, 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예. 이 레모네이드는 요즘 거의 AI 에이전트로 운영되고요. 뭐, 근데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 뭐, 지금도 아직도 몇 개 해결이 안 된 일들이 있지만, 테슬라도 아마 콜센터에 50명이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전미를 커버한다라는 게 전 진짜 대단한데 역시 AI는 무섭습니다. 레모네이드도 결국 가입을 하고 이렇게 써보면 이제 완전 AI에 대해서 AI 에이전트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월세 내가 아파트 들어가는데 반드시 보험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일정 그 만족하는. 본인이 별로 이게 기중품도 없고 그 서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자 가입도 빠르고 보험 그 서류도 빨리 내주고 온라인으로 다 해서 자기가 아파트 서류 하는데 아주 편하게 해주는 회사는 진짜 레모네이드 같은 회사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FSD랑 묶어서 FSD 마일에 최대 50% 할인을 내세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또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일단 저한테는 제가 이걸 왜 바로 안 다뤘냐. 이 텔레메틱스 기반의 실시간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세이프티 스코어죠. 이게 캘리포니아에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레모네이드가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오레건인가요? 예, 여기 애리조나네요. 애리조나는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이프티 스코어를 쓸 수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고요. 다시 그 렌탈, 이 회사의 보험의 오리지널 얘기해보면, 이게 결국 FSD랑도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AI 기반을 잘 쓰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보험을 제공할 수 있죠. 그 아파트 보험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압도적으로 싼데, 이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좋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두 회사 아니 테슬라도 보험이 있잖아요. 저도 물어보면 결국 레모네이드보다 테슬라 인슈런스가 조금 더 싸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마다 세이프티 스코어를 안 쓴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 나이, 히스토리 뭐 여러 가지 뭐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아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보험 요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다 다르지만 저는 테슬라가 좀 더 싼데 이게 둘 다 보험을 하는 입장에서 둘이 이게 경쟁이야 협력이야 그랬더니 단기적으로는 협력이라는 겁니다. 아 역시 이 규제가 역시 테슬라가 규제만 풀리면요 이미 전미의 보험을 다 뿌리고도 남았죠. 그러니까 주별 규제에 맞춰 요율 상품을 승인하는 이 파일링이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엄청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 주에 각각 그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뚫어내기가 테슬라가 쉽지가 않은 거죠. 반면에 레모네이드는 원래 보험회사니까 이미 조금 더 레이어가 좀 더 앞서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서로 협업해서 미리 FSD에 대한 모델 이걸 기반으로 보험을 어떻게 짜는지 지금 자기가 한 것도 있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일단 홍보도 있으니까요. 레모네이드가 이제 FSD를 이렇게 채택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FSD를 쓰려는 사람이 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장이 느는 거니까 둘이는 협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공존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규제가 빨리 풀리고 테슬라 보험이 얼마나 빨리 확장되냐에 연결이 돼 있는데 현재는 여러 규제적인 면으로 테슬라 보험 확장이 조금 더뎌지니까 레모네이드와 협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모네이드는 정리하면 거의 AI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FSD 점수랑 굉장히 궁합도 잘 맞고 보험을 또 한번 뻗어나가기에 좋은 협력 관계다. 하지만 둘 다 자동차 보험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또 지금은 니즈가 맞아서 하지만 언젠가는 또 바이바이 해야겠죠. 하여튼 여기 현재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